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새벽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뉴스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날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무려 9차례씩 그러니까 18차례를 먹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홍길동이 아닌 다음에야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더 자세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업무 추진비를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2,321건 이걸 이제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2014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개 월요일에는 뭐 오전에 무슨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거의 모든 지자체 회사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날 점심 식사를 5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예술 허브로 이끈 0000재단 관계자와 오찬 45만 원. 생생문화재사업 0000 문화관광사업단 관계자 등과 오찬 45만 6천 원. 2014년 시정 운영계획 설명 홍보 언론인 오찬 37만 9천 원. 각종 포상 역점사업 홍보 위한 언론인 오찬 33만 1천 원. 같은 날 언론인 오찬을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저쪽에서 하고 그것도 30몇만 원씩. 그 다음에 국회의원 등과 업무협의 22만 원. 그래서 돌아다닌 데를 봤더니 구미동에 있는 한정식집, 야탑동에 있는 장어집, 야탑동에 있는 보고집, 순회동에 있는 보고집,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한정식집. 2014년 1월 6일 점심시간에 이렇게 5군데를 돌아다녀가면서 몇십만 원어치씩 밥을 먹었다. 그 중엔 또 순회동도 눈에 띕니다. 순회동 보고집. 순회동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 있는 곳이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제 2015년 3월 26일입니다. 이때는 목요일인데 점심 식사 9번, 저녁 식사 9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심은 보니까 국회의원 하고 한 번, 국토부 관계자하고 한 번, 성남FC 측과 언론 이렇게 해서 9차례. 저녁은 성남도로공사 배구단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렇게 해서 9차례. 그러니까 이날 하루만 총 식사비가 39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식사한 장소를 봤더니 이때도 서울시도 있고요. 서울시 음식점 이렇게 써놨더군요. 그 다음에 분당에서 서현동, 야탑동, 삼평동, 금토동, 순회동 또 순회동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 그러면 결국 이날 저녁에 그러니까 점심 때도 서울에 와서 먹고 분당 일대를 다 돌아다녀가면서 9번을 먹었고 저녁도 서울시에서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또 분당 일대 모든 동을 다 순회하듯이 해가면서 9번을 먹었다. 가능하냐? 근데 이런 식으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여러 차례 하루에 한 거 이걸 세봤더니 78일이다. 배 터져서 벌써 무슨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장 업무 추진비 쓴 기록을 쭉 보면 부속실이라는 게 결국 비서실 아닙니까? 비서실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접대용 뭐 물품, 방문객 물품 뭐 이런 거를 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정기적으로 사게 돼 있죠. 그건 경기도지사 시절에 쓴 업무 추진비에도 방문객 접대 물품 이래서 수시로 몇십만 원어치 샀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항목을 보니까 230건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중에 200여 건이 성남시청은 여수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정자동, 야탑동, 서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상한 거.
이재명 부부의 자택이 있는 순회동 이 한 가게에서 쓴 것을 보니까 다과가 90여 건이 있습니다. 2,800여만 원어치. 이건 왜 또 순회동에서 썼을까? 나눠보니까 매달 한 차례나 5차례 정도 20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제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순회동의 그 한 가게에서. 이거 김혜경 씨 단골집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순회동에 와서 이렇게 법인카드를 썼을까? 업무 추진비를.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 관계자는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실제 사용한 날짜가 아니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계 처리한 날짜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정리한 것 같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회계 처리 위반입니다. 아니 한 번에 점심 식사 9차례 했다. 서울과 분당을 오가면서 성남을 오가면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외무부 출입할 때 보니까 하루 저녁에 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저녁 식사를 2번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직원들끼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9차례씩 점심 식사를 더군다나 서울과 분당을 오가면서 했는데도 이거 그냥 다 넘어갔다. 감사관실은 눈 감고 있었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순회동,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택이 있는 순회동에서 이렇게 많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이때부터 도지사 사모님 김혜경 씨, 성남시장 사모님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횡령의 싹이 텄던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냥 넘어갔느냐. 그리고 또 묘한 거는 3월 26일 거 하나만 보자고요. 하루에 저녁을 뭐 여기저기 관계자 누구나 해서 9차례 먹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되게 보니까 41만 원부터 49만 원까지 요런 것들이 4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41만 원어치부터 49만 원까지 먹었다는 3월 26일 2015년 3월 26일 날 저녁 식사 값이 4건이 있습니다. 그날 5건은 뭐 10만 원 얼마 이렇게 돼 있고 4건은 뭐 41만 원, 47만 원, 4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기획재정부 이 지침에 보면 50만 원이 넘으면 상대방의 이름,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증빙서류에다가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뭔가 거짓말로 써놓고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 안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49만 원, 뭐 41만 원 이렇게 쪼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의 구체적인 게 이런 겁니다. 바로 그 3월 26일 날 보면 성남도로공사 배구단 정규리그 우승 노고 치하 전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도 뭐 그런 거 가서 돈 내보고 뭐 그랬지만 운동선수나 이 배구단 관계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몇 명하고 이건 더구나 정규리그 우승 노고 치하면 관계자하고 그 배구 선수들 일부 끼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했더군요. 49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요. 불가능이죠. 뭐 고깃집이나 뭐 이런 데서 아마 삼겹살집에서 했어도 100만 원 이상 나왔을 것이다. 그럼 이거 혹시 쪼개기 한 것 아니냐. 그것도 서울에서 한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49만 원도 이상하고요. 그게 결국은 50만 원이 넘으면 누구랑 먹었다는 걸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써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또 있고요. 자, 그러면 하루에 점심 식사 9차례, 저녁 식사 9차례를 했다면 진짜 그 중에 한두 번 빼놓고서는 횡령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역이 막 다양하게 있는 곳에서 뭐 9차례를 밥을 먹었다? 횡령이다. 홍길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분신술 안 쓰면 불가능하다. 부속실 접대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왜 순회동의 한 가게에서 90여 건을 집행을 했을까? 그거 결국 김혜경 씨가 그때부터 법인카드를 횡령하기 시작하는 버릇이 싹 텄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법적인 거지. 이 버릇이 결국 그때도 안 들키고 계속 횡령을 했으니까 그게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쭉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부속실 접대용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성남시청이 있으면 성남시청에 뭐 구내 매점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면 시청 바로 근처에 뭐 이런 걸 살만한 곳이 있겠죠. 거기에 단골로 이건 뭐 거의 정기적으로 대놓고서 그 접대 물품을 뭐 품목도 되게 비슷하고 뭐 과일이나 뭐 아니면 각종 차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늘 대놓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얼마를 한꺼번에 결제한다든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왜 순회동에 가서 이재명 후보 자택 근처에 가서 어떤 가게하고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또 결제하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으로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쭉 쓴 기록들을 봐가면서 첫 번째 상당수 부분이 거짓말로 업무 추진비를 기록해놨다. 그런데 들통이 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가 그때부터도 성남시의 법인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횡령하기 시작한 그 버릇이 결국은 경기도지사 사모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이걸 봐가면서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관련 기록이 다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거는 뭐 경기도 감사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재명 후보가 자기하고 같은 민변 활동을 했던 사람을 경기도 감사관으로 임명해놨다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대선 전에 결론 안 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성남시청도 이 부분에 관한 이재명 부부의 공금 횡령 의혹 이것도 하루빨리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된다. 그리고 이때 보면 언론 관계자 등과 오찬 뭐 이런 것들 만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성남시청에 출입하는 거기 기자들 정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날짜에 이런 오찬 또는 저녁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체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남시청 출입기자가 뭐 그렇게 많을 거 아니니까 실제 했는가 날짜를 한번 이렇게 뒤져보고 옛날 수첩을 뒤져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저는 추적 취재를 해야 된다. 나라 돈을 이렇게 성남시청이 있을 때도 횡령하고 경기도청이 있을 때는 뭐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부인 또 이렇게 법인카드로 횡령하고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해온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으니까 검증을 해서 국민들 앞에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부분에 관한 한 투명하다. 그렇다면 그 기자들이 그거를 입증해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유권자들이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증빙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성남시장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까지 수시로 본인은 물론 부인까지도 공금에 손을 댔다. 그게 지금 그런 의혹이 매우 짙은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거를 기자들도 본인들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대접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추적 취재를 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저는 언론인들한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이 자료가 다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성남시청 업무 추진비 뭐 이런 것들은 성남시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 웬만한 최근 것들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취재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